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에 흥미를 잃는 직접적인 계기는 그 진도와 안 맞아서 그런 거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진도와 관련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에 클릭만 하면 해당 설명으로 넘어가 주니까 학생들은 사실상 개인 교습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을 공부하다가 분필은 칼슘 양이온과 다원자 이온인 탄산 음이온으로 구성된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문장을 접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 학생이 화학을 뭐 공부를 잘 했는데 어떤 부분, 요 부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앞의 진도를 놓치거나 잊어버려서 다원자 이온이 뭔지 모르겠어요. 개인 교사가 있으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다원자 이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아서 헤매야 돼요. 다원자 이온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처음부터 교재를 뒤지는 많은 수고를 이렇게 들이던가 교재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못 찾아요, 이거.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원래 이렇게 공부라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쓱 올라와야지 집중이 쫙 되면서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벌써 기분이 잡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냥 확 덮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포기를 하게 돼요. 이게 좀 사소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공부의 패턴이 이래요. 어떤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집중력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공부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뭐가 딱 막히는 부분이 이게 몸 짜증을 막 만들면서 뭔가 이 타이밍에 이걸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안 집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공부에 흥미를 잃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의 진도도 못 나가게 되고 이 뒤도는 당연히 못 가죠. 뭐 짜증이 나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학습에 거의 모든 학생이 이런 패턴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결론을 짓느냐면 저 역시 심하게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성적을 유지하다가 뭐 거의 최바닥으로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자 했을 적에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단순히 그거예요. 한순간을 놓친 거예요. 그 공부하는 습관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잘못돼 있는 습관에 어떤 한 기간을 놓쳤어요.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을. 제가 뭔가를 하다가. 그 보름 정도의 기간을 놓친 다음에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아무것도 못 하겠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개인 교습을 통해서 공부 방법을 알았죠.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그래요. 그 목표를 잘게 쪼개가지고 매일 한다. 뭐 무턱대고 한다. 매일 한다. 어떤 그런 습관을 저는 배웠던 게 있어요. 뭐 여하간에 이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더라.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럿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이거더라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관심,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기간이 생겼는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제 그 분석을 하게끔 저를 만들었고 분석을 했고 분석을 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제가 뭐 발표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결론인 거지. 이거에 뭐 동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퍼링크가 된 문장이라 그러면 이 다원자 이온을 클릭을 해서 이건 뭐 아마 뭐 그냥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므로 개개인이 쉽게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학생도 제대로 자기 진도와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돼요.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교재의 가장 좋은 예로 위키피디아가 있어요. 제가 위키피디아를 한번 켜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는 거를 이제 홍콩 사태가 요새 뭐 번지고 있으니까 홍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니까 이거 뭐 글자를 굳이 키우진 않을게요. 그래서 홍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쭉 읽다가 보니까 이게 영국의 식민지로 알고 있는데 영국 식민지는 어떻게 해서 됐을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가잖아요. 글을 읽는 중간에 맞아, 홍콩은 영국 식민지잖아. 영국 식민지는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바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부가
흥미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음에 물음을, 꼬리를 물으면서. 그래서 지리든 역사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건 내 진도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알러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하다가,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었다던데, 아편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점령했다는데, 그 아편전쟁으로다가 뭐 그 계기가 됐다는데 아편전쟁이 뭐지? 간략하게는 아편전쟁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아편전쟁이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 뭐 물음에 물음을.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탐구심, 호기심 이런 것들에 즉답을 줄 수 있는 뭐 교재로서는 텍스트 기반의 어떤 인쇄물 교과서와는 비교를 할 수 없고 뭐 선생님이라는 존재 그 개인 교사라는 존재의 역할까지도 이 인터넷은 좀 훌륭히 수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의 어떤 현대인의 어떤 도구를 적극 활용한 교육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교재의 가장 좋은 예로 위키피디아가 있고요. 이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으면 자기의 진도와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되기 때문에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인간 본연의 어떤 탐구, 호기심, 욕구에 부응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의 흥미와 관련해서 만약 흥미라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교육에 참여하는 모두는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흥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게임에 대한 교육을 하면은 좋아하겠죠? 게임을 더 잘하는 법 좋아하겠죠? 이거는 특별히 이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잘 배우고. 그죠? 원래 공부라는 거 뭔가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서로 즐겁지 않은 때가 잠깐 있을 수는 있어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견디기 용이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정비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때의 집중도와 그 흥미와 다르죠. 나는 자동차 정비는 나는 전혀 배우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는 다르겠죠.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학교 교육은 내가 필요로 하는지 흥미를 가졌는지를 절대 묻지 않죠. 고리타분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최신 문명에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과 저것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해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딴 거를 배워야 되는지. 역사? 역사를 배워야지 뭐 미래를 안다?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역사는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발췌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각색한 게 역사예요. 역사로부터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테레비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거나 역사를 배우는 거나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사회 과목 배우면 좋죠.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경제 지식이나 정치 지식을 배우는 거 좋죠. 하지만 그거를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전혀 동감할 수 없어요. 나이가 되면 30살, 40살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누가 뜯어 말려도 정치, 사회 문제에 아주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아예 관심도 없는 중학생한테 가르치냐고요. 필요 없다고요. 그때 배워봐야 힘만 들고 그 지식의 양이 뭐 대단치도 않고 힘들게 하는데 뭐 전달되는 지식의 양은 정말 그 좀 굉장히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모르거든요. 교육을 시켰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차피 없어요. 뭐 30살 될 때까지 어차피 없어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지식은. 자기네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불과 며칠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몇 년을 갖다가 지지고 볶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필요한 좀 과목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뭐 컴퓨터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리고 역사니 체육이니 뭐 이런 거 어떤 걸 가르칠 건가에 대해서 그 모여있는 고리타분한 사람들끼리도 맨날 싸워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까지 아주 개입이 되죠. 뭐 역사를 뭐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어떤 정치 집단은 가르치고 싶어하고 이승만이야말로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어떤 집단은 가르치고 싶어하죠. 이 둘은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뭐 교육감이 바뀌면서 이 스탠스도 계속 바뀌어요. 역사적인 실체는 하나일 텐데 지들 멋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주입시켜요. 지네 기분 좋으려고. 지네 기분 좋으려고 중학생회가 국민학생회가 뭐 이승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지 기분 좋으니까 아 이승만이야말로 위대한 영웅이죠 그러면 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뭐냐고요 이게 왜 애들 갖고 그러냐고요. 아 지들끼리 싸우지. 언제나처럼 무식하고 악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목적으로 교육 과목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필요성보다 해당 과목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생계가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해요. 갑자기 교련 과목을 없애자 그랬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그럼 교련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아 뭐 어떻게 다른 과목으로 보냅시다 뭐. 교련 과목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논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의 생계를 논하게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애초 본질적인 교육 목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즉 어떤 학생에게는 아니 사실상 대개의 학생에게는 학교 교육이 흥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육의 절대 다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칠 이유 없고요.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과학을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과학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쓰겠죠.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낭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교육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인가요? 정치꾼들의 거드름을 위한 것인가요? 부모들의 면책을 위한 것인가요? 그 어느 것도 학생들의 인생의 비견할 가치는 되지 못할 것이에요. 옛날에는 교육을 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고 20년 동안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이 쓸데없이 20년을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공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학교를 없애면 돼요. 학교를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게 무슨 전자화폐화나 동적 계층의 민주주의나 뭐 부동산 유상 몰수 같은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교육을 위한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바란다면 학교를 없애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지는 스스로 정하지만 사회나 희망하는 직장으로부터 요구되는 지식이 있겠죠. 어떤 관리직에 들어가는데 이 관리직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다루는 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학교 교육 체계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니까 따로 물어보죠. 그리고 가늠을 하는 거죠. 아, 서울대쯤 나왔으면 엑셀도 이 정도 이해하고 금세 적응하겠다. 아, 서울대 나왔으면 입학할 때 수학은 어느 정도 했겠다. 아, 수학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겠다. 이렇게 가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본이 이 정도 돼 있으니까 뭐 지금 모르더라도 가르치면 금세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 진짜로 이 회사에 필요한 건 어떤 엑셀의 스킬인데 엑셀 스킬을 직접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거는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요구하는 전제 지식이 각기 있을 거예요. 어떤 직종이든 전제 지식이 있어요. 물론 없는 대체로 뭐 단순 노동직은 그런 것들이 없기도 하겠지만서도요. 그에 맞춰서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나는 중국집 주방장이 되어서 요리사가 되어서 나는 멋진 중국집 식당을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요리를 배워야죠. 국영수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네들은 요리를 배워야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도 많지만 학교가 사라진 후에는 더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봐요. 20년 동안 쓸데없는 거 배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에 관련된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니라고요. 사교육의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비용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여태 우리가 무료인 줄 알고 있던 학교 교육 역시 절대 무료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따로 교육 서비스를 선택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요. 낮은 교육 성과를 얻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 교육이 무료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료 아니에요. 엄청 비싼 교육료를 내고 있었어요.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2017년에 교육비로 지출한 돈은 57조 원이에요. 1,500만 가구가 각기 380만 원씩 낸 돈이에요. 학교를 안 다녀도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따지면 매년 100만 원씩 평생 70년 동안 7천만 원을 교육비로 낸 꼴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7천만 원씩 냈다고요. 4인 가족이면 4, 7에 28, 2억 8천만 원을 교육비로 낸다고요. 학교 교육과 동일한 내용과 수준의 교육을 인터넷으로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월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인강이라고 해요. 이것은 교육을 받는 중에만 내는 것이니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12년으로 환산하면 1,440만 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1,440만 원 대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7천만 원씩 내고서 이거 지금 공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 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으로 냈기 때문에. 예, 좀 논리적으로 제가 좀 오류가 있었네요. 이거는 한 과목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한 과목에 대한 얘기인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과목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모든 과목을 다 포함한 거니까 좀 문제가 비교가 1대1로는 문제가 있지만 여하간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 말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아이러니한 것은 학교 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대부분 학생이 이거는 또 따로 어차피 또 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중복 지출일 뿐더러 학교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그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알고 있죠.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공교육이 사라지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받는 교육의 질이 차이가 발생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교육이 존재한다고 부자들이 사교육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불평등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앉아있는 자체로 그리고 학습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교육받는 정도가 같았던 것도 어차피 아니에요. 오히려 획일화된 학교 교육은 괜히 사람을 우열로 나누어 놓습니다. 대체로 부자들에게 우월함을 반복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워야 할 과목은 100만 가지 정도 될 텐데 각자 필요와 취향에 따라 과목을 선별하여 학습한다면 굳이 비교할 거리가 없어지고 비교가 안 되고 우열을 나눠지지 않는데 이 소년 시기의 대학이라는 틀에서 전체 인생의 행로가 정해지는 답답함도 사라질 것인데 자, 이 얘기는 그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가 영어를 기본 교육으로 무조건 모두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모두를 비교로 할 수 있게 돼요. 너 영어 얼마나 해? 아, 잘해, 못해. 아, 잘해, 5월에. 못해, 열등해. 이 과목이 학교 과목 열 몇 가지로 정해 놓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역사, 도덕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평가하진 않죠. 국어, 영어, 수학으로 평가하죠. 영어, 수학으로 평가하죠. 자, 그걸 가지고 사람의 우열을 나눠요, 자꾸.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건데 누구라도 이 세상 누구라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학교 교육이라는 틀 안에 꾸겨 넣다 보니까 왜 괜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우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냐고요. 왜 걔들이 우월한 척 해야 되냐고. 왜 국영수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게 뭐냐고. 국영수 잘한다고 잘난 사람이냐고요. 지금은 그래요. 국영수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맞아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를 놓고 얘기를 해도 국영수를 잘하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그 머리를 평가하는 기준 요소도 한 1000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쪽 분야가 특화돼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면 이런 이 세상의 과목이 10가지로 필터링 되지 않을 테고 수만 가지의 분야대로 각자의 흥미대로 공부를 하고 성취를 나타낼 테니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부의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는 짓 따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벌 이런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얘기가 길어져서 또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